편입사겐 편입N. 자, 안녕하세요. 한글처럼 읽히는 유연한 영어 한글리시의 김한결입니다. 2024년 대비 독해 커리큘럼 소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일반 인문 편입 출신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뭐 그렇게 보일지는 잘 모르겠는데 원래는 제가 화학공학과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이과에서 문과로 넘어간 케이스로 되게 좀 희귀한 케이스죠. 넘어간 케이스인데, 자, 이거를 굳이 제가 왜 지금 밝히고 들어가냐면, 자, 화학공학과였던 만큼 영어 베이스가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어디 합격했죠, 제가? 결국은 중앙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그리고 한국외대 영어통번역과 등 5학교의 영어영문학과와 교육학과에 전부 합격을 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한 8개 정도의 원서를 썼던 것 같은데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합격률을 보였죠. 자, 현재는 지금 중앙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한 상태고 편입에 대해서 지금 논리와 독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 얘기를 제가 왜 끊느냐면, 자, 여러분 편입을 준비한다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겠지만 이 상위권 학교들의 영어영문학과랑 영어통번인학과, 이런 학과들은 상당히 커트가 높고 문제도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베이스가 그리 없는 상태에서 이 학교를, 그것도 전형 중에 조금 까다로운 일반 인문 편입으로 뚫어냈다는 건 바닥부터 다져서 높은 단계까지 올라왔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 원래부터 뭐 외국에 살았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초반에 학원에서 혹은 뭐 한국에서 영어 공부를 할 때 어디가 비어있고 어디를 까다롭게 얘기했는지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려운 부분 제가 확실히 긁어주면서 수업할 수 있도록 한번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년의 커리큘럼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딱 볼 수 있게 배치를 시켰고, 자, 이 모든 수업들 다 당연히 중요하지만 제가 가장 강조하는 수업은 이 친구입니다. 플로우 구문 수업이에요. 어찌 보면 당연한 건데 우리가 독해를 하든 논리를 하든 일단 뭔가 문제를 풀려면 읽을 줄 알아야겠죠. 근데 그 읽는 능력을 어디서 배양을 시키냐? 우리 구문 공부에서 배양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한테 독해 수업을 듣게 되든 논리 수업을 듣게 되든 1, 2월 달 저랑 처음 만나는 이때는 공통적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3, 4월에 플로우, 5, 6월에 웨이브, 7, 8월에 서핑, 나머지 파이널엔 파이널 랜딩.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뭔가 과정의 이름이 좀 유추가 가지 않아요? 처음에는 이제 좀 흐름을 잡다가 그 다음에 이제 독해라는 파도를 또 타야겠죠. 파도를 타면서 서핑을 하다가 마지막에 합격이라는 종착지에 딱 내리는 그런 순서로 뭔가 이 이름을 붙였고요. 네, 여러분들도 잘 따라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플로우 구문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3, 4월에 독해 문해력 기르기라고 제가 지금 안내가 돼 있는데 우리가 사실 영상 미디어로 이 한국의 흐름이 넘어오면서 글을 읽고 파악하는 능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건 솔직히 팩트야. 그래서 이동안에는 우리가 열심히 글을 읽으며 말 그대로 읽고 이해하는 능력, 문해력을 기를 건데 어떻게 기를지는 뒤쪽에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5월 달에 이제 1, 2, 3, 4월 동안의 플로우를 가지고 익힌 그 기본적인 스킬을 가지고 이제 진짜 문제풀이 스킬로 들어갈 겁니다. 7, 8월에 여지껏 배웠던 거 동시에 사용해서 고난도 지문을 한번 체화를 시켜볼 거고 9월, 12월 기출분석 당연한 거죠. 학교별 기출분석은 당연하게 들어가면서 이제 거기에 시사적인 특강까지 제가 추가적으로 가져올 겁니다. 현강생들도 지금 그렇고 저는 파이널 기간 때 제가 직접 뭐 뉴욕타임즈, 이코노미스트, BBC 이런 기사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문제로 만들어 제공을 하는 그런 마지막 단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시험장 가기 전에 이때 유행했던 트렌드가 뭔지를 알고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한 과정씩 깔끔하게 좀 그리고 컴팩트하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 2월 구문의 공통 과정의 목표는 이겁니다. 자, 문법이 스며든다라고 제가 말을 했어요. 자, 저는 독해 선생이지 문법 선생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용어에 집착하거나 너무 디테일한 문법은 당연히 하지 않습니다. 자, 문법은 당연히 문법 시간에 전문가한테 하시는 게 맞고요. 물론 저도 전문가긴 하지만. 자, 그리고 영어 문장을 봤을 때 영어로 받아들이는 게 물론 좋습니다. 단, 언제만. 외국인이면 그렇죠. 하지만 우리 어때? 외국인 아니잖아, 그지?
우리는 한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한글처럼 해석하는 걸 어떻게 하는지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럼 한글처럼 읽냐라는 건데, 자, 이 문장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일시정지하고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단 쓰면서. 자,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보고 해석한 그대로 한 글자도 빼지 말고 한번 써보세요. 일시정지하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됐나? 됐지?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이어나갈 거냐? 저는 수업 시간에 이렇게 이어나갈 겁니다. 근데 보면은 되게 이상한 글들이 좀 있어. 뭐가 있냐면, 자,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 하고 막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있지. 이런 걸 우리는 추임새라고 많이 부르죠. 그리고 이, 을, 에 이런 친구들 우리가 조사라고 부르기도 하죠. 자, 사실 한글이 영어와 다르게 자리 배치가 바뀌어도 우리가 유연하게 이해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상 이런 친구들 때문에 그래요. 자, 만약에 이런 거 많은 사람들 놀랐다, 봐서 협력이 발견된다는 것, 멤버들 사이, 동물의 왕국 이런 식으로 얘네가 만약에 없잖아? 그러면 생각보다 해석이 굉장히 애매해집니다. 해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 어느 자리에 이 추임새를 어떻게 붙일지 그것 자체를 아예 학습을 시켜 드릴 거예요. 됐을까? 그래서 단어만 다 안다고 당연히 문장의 관계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조사까지도 다 학습을 해서 완벽하게 한글로 읽을 수 있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이미 이런 거를 조금 감으로 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당연히 저는 이 추임새는 언제 어느 자리에 붙이는지, 이런 건 어떻게 붙이는지 다 공식화 시켜 드릴 거예요. 정해진 대로만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문 수업을 들으면서 약속드리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동일성. 선생님들이 해석하는 방법과 영어가 쓰여있는 어순을 그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을 수 있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아까 그 예문 다시 한번 볼까? 자, 이것도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 왜? 봐서 뭘? 협력이라는 게 발견된대. 뭐 사이에? 멤버들 사이에. 동물의 왕국 멤버들 사이에. 자, 지금 한글로 만약에 이 순서를 바꿔서 읽었다면은 뭐뭐뭐뭐뭐뭐뭐뭐 해서 놀랐다라고 나와야 된단 말이야. 자, 물론 한두 문장 읽을 때는 이 어순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사를 마지막에 붙이는 거 한국인 어순 그대로거든. 다만 우리는 최종적인 목표가 글을 읽는 것이기 때문에 써있는 순서 그대로 해석하는 방법에 익숙해져 있지 않으면 제 시간 내에 문제를 풀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읽는 방식 그리고 다른 영어 선생님들이 읽는 방식과 동일한 방법, 왼쪽에서 오른쪽 영어가 쓰이는 어순 그대로 읽을 수 있는 방법을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 가속도를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가속도라는 건 점차 빨라지는 거죠. 거꾸로 말하면 초반에는 조금 느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외워줘야 될 것도 많고, 특히 단어. 이 시간에는 단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단어를 외우는 동안에 우리가 처음에 굉장히 느릴 수 있어요. 하나하나 제가 엄청 꼼꼼하게 해줄 거거든. 자, 그치만 어느 순간에 이 데이터가 쌓이고 나면은 그 뒤는 그냥 다이렉트로 해석이 직행합니다. 그 경험하게 해드릴게요. 알겠지? 자, 그리고 이 구문 과정 중에서는 저는 기존 문법 용어를 조금 타파할 겁니다. 무슨 말이냐? 저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해요. 뭐 시간 조건의 부사절, 이니, 뭐 왕래 발착 동사니, 뭐 이런 거 굉장히 별로 안 좋아하거든? 이 용어를 깨고 저는 언어적인 이해를 시켜드릴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런 거야. 자, 우리가 이런 자리에 이런 용법이 있다고 한다고 배웠어. 자, 근데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자, 우리가 말을 하는 사람으로서 생각을 해보자. 이 단계에는 이걸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식으로 언어적인 설명을 곁들여 드릴 거고,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해 갈 만큼 충분히 시켜 드릴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이 1, 2월 플로우 구문 교재는 2012년부터 2022년 편입, 당장 작년이죠. 그때까지 편입 기출 문장과 공무원 경찰대 사관학교 수능 기출 문장을 발췌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편입에 국한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뭔가 영어 문장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편하게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될 교재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이렇게 영어를 읽을 줄 알게 되었다고 치면은 이제는 글을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플로우 독해에서는 글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제가 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범위 중에 하나인 전치사, 특강으로 동시에 병행하게 될 겁니다. 자, 모든 유형에 대비할 수 있는 유연한 편입 영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실제로 어떻게 가져갈 거냐? 1, 2월 동안에 유연하게 읽는 법을 보고 그 다음에는 각자 유형에서 중심이 되는 포인트를 제가 제시를 해드릴 겁니다. 가장 쉬운 예시를 들면 이런 게 있겠죠. 요지 주제. 자, 이런 게 있을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글을 씁니다. 나중에 나랑 약속을 하게 될 건데 이건 단락이에요, 단락. 들여쓰기까지 또 디테일하게 한 거 보이지? 자, 여기서 예를 들어 요지 주제 제목을 할 때 저는 강조하는 포인트가 몇 개 있어요. 첫 번째는 당연히 이라든지, 두 번째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시가 시작되는 지점이나 다른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하는 지점, 이런 지점을 제가 중요하게 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왜 그럴까? 너무 당연한 거죠. 봐봐. 우리가 예시를 왜 들어요? 뭔가 내가 말하고자 하는 문장을 딱 말했어. 근데 보니까 상대 표정 보니까 얘가 이해를 잘 못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봐봐. 한번 들어봐요. 사랑이라는 건 인간이라는 복합 유기체가 서로 다른 환경, 다름 속에서 태어나 이를 동일시하는 하나의 과정이다. 막 이런 말을 했다고 쳐볼게. 물론 문해력이 좋은 분들은 이것만 딱 듣고 그렇지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봐봐. 이런 거지. 예를 들어 철수는 떡볶이를 별로 안 좋아해. 근데 철수 형이 이 예시도 좀 오래된 건데 어쨌든 자, 철수가 예를 들어 떡볶이를 안 좋아해. 근데 영희가 떡볶이를 좋아해. 서로 다른 다름이죠. 이거를 맞춰 나가는 거. 즉 철수는 떡볶이를 안 좋아하지만 영희가 좋아하니까 같이 먹는다. 자, 이런 예시로 들고 나면 어때? 제가 방금 첫 문장에서 드렸던 굉장히 추상적인 문장이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사랑이라는 건 다름을 맞춰 나가는 걸 말하는 거구나, 뭐 이렇게. 자, 단 그렇다고 철수랑 영희랑 떡볶이 얘가 주제가 되냐? 절대 아니죠. 걔는 절대 주제가 될 수 없지. 다만 이 시작 지점 바로 윗 문장 있지. 제가 방금 철수, 영희 예시 들었던 바로 이전 문장. 그 전 문장이 그럼 주제일 확률이 크지 않을까? 왜? 예시는 왜 드는 거야? 글 쓰는 사람이 독자를 이해시키고 싶어서 조금 쉽게 풀어낸 지점이거든요. 그럼 이 윗지점이 요지 주제 제목에 가까운 문장이 되겠지. 자,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다른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한다. 이것도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과학적인 사실을 발표하고 싶다고 해볼게. 내가 막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를 했어. 그러면서 아인슈타인의 의견을 빌려옵니다. 야, 내가 이런 연구해가지고 결과를 냈는데 아인슈타인 씨도 동의했다. 아인슈타인 씨도 나와 비슷한 연구 결과를 냈더라. 이런 걸 갖고 와. 자, 왜 가져올까요? 내가 하고자 하는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가져오겠지. 나랑 반대 전문가 의견을 가져오진 않을 거 아니야, 그죠? 내 의견을 강화시킬 거니까. 그 말은 뭐냐? 이 의견이 주제에 가까울 수 있다는 걸 내포한다는 얘기죠. 자, 이런 거 어때?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그냥 초반부에 딱 잡고 주제 제목 잡아라가 아니라 이 글 속에서 이런 지점, 뭐 당연히 뭐 한 6가지 더 있어요. 이런 지점들을 집중하면은 왜 얘가 주제에 가까울 수밖에 없는지 이런 거를 제가 이해를 관점으로 포인트를 제시해 줄 겁니다. 자, 이런 게 당연히 요지 주제 제목도 있고 순서 삽입 논지 일탈도 있고 빈칸 세부 정보, 뭐 세부 정보는 트루 문제, 나트루 문제 뭐 이런 게 있는데 각 유형마다 다 중심이 되어 있는 포인트가 정해져 있어요. 네, 그걸 수업 시간에 하나씩 다 이해를 관점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2달 동안 이렇게 문장 간의 유기적 구조를 이해하며 문해력을 기르는 정석적인 독해를 합니다. 왜 이 문장 다음 이 문장이 나왔고 이 문장 다음에 왜 이 문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그거를 이해시켜드리는 수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웬만하면 글을 다 읽습니다. 물론 알아요. 우리는 문제를 풀기 위해 왔지만 이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문해력을 기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지루해도 미안해 최대한 안 지루하게 할게요. 다 읽긴 할 겁니다. 정석적으로 갈 거예요. 됐지? 자, 그 다음에 5월, 6월 달. 자, 이때부터는 조금 뭐가 들어가냐? 이제 빈출 테마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고요. 편입에는 나오는 주제가 웬만큼 정해져 있습니다. 이 빈출 테마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풀이 전략 쪽으로 넘어갈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 우리는 결국은 문제를 풀고 정답을 내는 시험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풀이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들어갈 거고, 빈출 테마라 하면 뭐 철학, 과학, 시사, 예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기초, 배경지식 이런 것도 딱 제가 여러분들이 편입 문제를 풀 정도만큼만 깊게 들어갈 거야. 자, 그리고 저는 타겟팅이라는 이 용어를 몇 년 전부터 쓰고 있는데, 자, 발췌독의 시작, 알고리즘의 정립이라고 지금 딱 적혀 있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들도 많이 배웠을 수 있지만 우리는 5, 6월 달 들어오면은 물론 3, 4월에도 마찬가지긴 하고요. 문제를 먼저 읽고 나는 이 지문 속에 어떤 목표를 갖고 읽어야겠다라는 걸 딱 타겟팅을 시켜놓을 거야. 그럼 우리는 본문 속에서 그 타겟팅된 정보가 아니라면 힘을 빼고 빠르게 읽어 내려가면 되겠죠. 그래서 본문이 이렇게 있으면, 아까 지워버렸네. 네, 본문이 있으면 힘을 줄 부분과 힘을 뺄 부분이 본인들 판단하에 진해지고 흐려지게 됩니다. 그 과정을 나랑 같이 연습할 거야. 자, 그리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자마자 좀 그래, 그죠? 변증범, 신자유주의, 자연선택설, 상부구조하고, 그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문제 풀 만큼만 깊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지? 생각보다 되게 쉽게 설명 잘해요. 믿고 들으시면 되고. 네. 자, 7, 8월 달에 체화 단계입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1월에 기본 읽기 실력을 배양을 했고, 3, 4월에 문해력을 배양을 했고, 5, 6월 달에는 문제 풀이 스킬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자, 이제 기본만 갖췄어. 그러면 이 뒤부터는 사실상 우리가 말 그대로 체화를 시켜야 돼요. 그 전까지는 제가 계속 던져드렸습니다. 정보를. 여러분들은 그 정보를 모아서 수집하고 견고하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게 2단계야. 고난도 빈출 테마를 다독을 통해서 체화를 시킬 겁니다. 문제 엄청 많이 풀 거예요, 이때. 제가 생각보다 수업 시간에 뭐랄까 썰을 풀거나 이런 거가 많지는 않아요. 나 그런 거 잘 못해. 그래서 문제 빡빡하게 많이 나가는 스타일, 이거 듣고 설마 안 듣나? 어쨌든 문제를 많이 푸는 스타일이니까 다독을 통해서 체화하는 과정을 저와 같이 겪게 될 거고, 자, 9월부터 12월은 이때부터는 대부분 학원에서 기출을 풀립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 기출을 풀리긴 할 건데, 이 기출은 무슨 기출이냐면, 선별된 문제의 기출들을 풀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기출 중에서도 솔직히는 그런 게 있어. 교수님들이 이거 약간 마감 시간 빠듯해가지고 빠르게 내신 문제 같은데 좀 그런 문제가 있고, 이거는 진짜 소재도 좋고 앞으로 나오기도 좋은 소재고 퀄리티 진짜 괜찮다.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원에서 개인적으로 기출을 풀면서 이제 당연히 수업 시간에 좀 겹치는 지문이 있을 수 있거든? 근데 모든 문제 똑같이 다 풀어주면 시간 낭비잖아. 2번 푸니까. 그래서 그 중에 제가 선별을 할 겁니다. 이 소재 좋다. 이 문제 좋다. 혹은 예를 들어 해설지가 좀 빈약해. 이거 이 논리보다는 이렇게 설명하는 게 조금 더 좋은데.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제가 따로 편집해서 모아서 수업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7, 8월까지 열심히 배워왔던 그 지문이 진짜 최신 기출에서도 적용이 되는구나 라는 거 확인을 하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11월부터는 하프 모의고사라는 걸 제가 실시를 합니다. 자, 하프 모의고사가 뭐냐? 이름에서 솔직히 티가 나죠? 풀 모의고사는 아니고 한 10분에서 14분 사이 정도 되게 시험을 봅니다. 대충 어휘 2문제, 문법 2문제, 논리 2문제, 독해 한 지문에서 2지문 정도, 이렇게 시험을 봅니다.
자, 당연히 나머지는 뭐 문법이나 논리 같은 건 여러분들이 이쯤 되면 11월, 12월쯤 되면은 되게 기본적인 게 흔들리거나 헷갈리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정규 다른 수업 시간에서는 어려운 거 열심히 풀어주시느라고 간간히 놓칠 때가 있어. 그런 지점을 제가 한 번 더 뒤쪽에서 서포트하는 느낌으로 더해줄 거고요. 이 어휘 문제는 뭐 당연히 기출 어휘들도 가져오겠지만 그 당시에 트렌디했던 단어들을 제가 좀 외우게 시켜줄 겁니다. 아니, 나중에 이제 단권화라는 걸 나한테 받게 될 건데 현강생들이 지금 가장 신뢰도를 많이 보이는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서 발췌해서 문제를 낼 거고 여기서 만든 독해 한지문은 그 해의 새로운 뉴스 기사로 직접 제가 뽑아서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11월부터 하니까 2달이야, 2달. 2달 동안 제가 매번 뉴욕타임즈, 이코노미스트, BBC, 내셔널 지오그래피도 많이 내셔널 지오그래피. 네. 이것도 많이 나오는데 이런 기사들 제가 하나하나 다 보면서 야, 이거는 좀 나올 만하다 라고 하는 건 발췌해서 문제를 만들어 드릴 겁니다. 비슷한 소재만 나와도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느낄 마음의 압박은 확 낮아져요. 해서 아, 요즘에 대충 이런 스토리가 많이 돌고 있구나만 알고 가도 도움이 정말 많이 될 겁니다. 해서 마지막 12월 파이널 과정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1월부터 12월까지의 어떤 루틴인지 간단하게 머릿속으로 들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입니다. We always win or we learn. 우린 늘 승리하거나 배운다. 이 문장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 문장에는 lose, 패배라는 키워드가 없죠. 우리는 뭘 하든지 간에 성취해서 승리를 하거나 만약에 성취를 못했어. 괜찮아. 그건 지거나 실패한 게 아니야. 뭐 한 겁니까? 배운 거예요. 우리는 늘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문장이라 제가 참 좋아하는 문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독해 OT 마치고 본 수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입학 입시를 준비하는 새로운 방법, 편입 N.